지금 상황으로 오늘 의미있게 대부분의 시가총액 대형주단에서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순매수가 들어왔습니다. 기관 동반 순매수가 들어왔고 추세적으로 이어질지는 지켜봐야겠지만 중저가 모델 테슬라를 비롯해서 계속 신차가 나온다는 거고요. 두 번째, IRA 첨단 생산세액 공제 관련돼서 배터리 모듈로 확정되면서 그 다음에 배터리 생산 비용 관련돼서 직간접비 10% 공제하는 내용, 그 부분이 당연히 국내 배터리 셀 업체한테는 수혜인데 규모로 보면 SK온 밸류체인이 가장 수혜 규모는 클 것으로 예상은 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 트럼프 당선이 유력시 되는 기사가 나오고 있는데 트럼프가 당선돼도 IRA 뒤집기는 상당히 어렵다, 그렇게 보고 있고, 오히려 트럼프 당선은 중국이 우회적으로 미국 시장에 진출하는 게 완전히 차단되는 효과를 볼 것이라 보고 있고요. 트럼프가 지지하는 이 자율주행차의 성장은 전기차와 같이 갈 수밖에 없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안녕하세요. 김지훈의 훈훈한 주식의 김지훈입니다. 오늘은 10월 28일 월요일입니다. 오늘 2차전지가 LG화학, 포스코퓨처엠, 에코프로비움 다 다시 강한 반등이 나왔습니다. 물론 추세적으로 이어질지는 좀 더 지켜봐야겠지만 3분기 실적이 좋지 않게 나옴에도 불구하고 2차전지 종목들이 강하게 반등 나오는 거는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2차전지 관련된 기업들 대부분의 종목들에서 시가총액 상위주 위주의 종목들에서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순매수세가 들어왔습니다. 물론 이것도 추세적으로 이어져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2차전지 관련된 기업들 외에 정말 꼭 필요하다고 생각돼서 심지어 시가총액 코스피 시가총액 2등인 SK 하이닉스를 올려드렸는데 그것도 최초로 분석해서 올려드렸는데 조회수가 너무나 저조해서 상당히 당황스럽습니다. 2차전지 외에 다른 업종들, 쓸데없는 기업 올려드린 거 전혀 없습니다. 엄청나게 고민하고 엄청나게 분석하고 엄청나게 여러 가지 판단을 해서 올려드리는 영상이니까 너무 계속 부탁드리는데 2차전지에 편중돼서 2차전지 영상만 보지 마시고 우리가 2차전지 긍정적으로 보는 건 긍정적으로 보되 투자를 하는 이유는 투자해서 수익을 내서 경제적 독립이나 경제적 자유를 얻기 위함인데 2차전지만 몰빵하면 수익 낼 확률이 대박이 날 수도 있지만 반대로 수익률이 급격하게 떨어질 수도 있는 겁니다. 주식 투자의 미래는 아무도 모르는 거니까 철저하게 포트폴리오 분산 차원에서 저는 하이닉스에 대해서 굉장히 보수적인 입장으로 계속 얘기를 했는데 하이닉스 이번에 3분기 실적 나오는 거 보고 처음으로 최초로 올려드렸는데도 영상을 안 보셔서 상당히 많이 당황스럽고, 이렇게 되면 제가 2차전지 영상만 올릴 수는 없습니다. 왜냐면 훈훈한 주식, 훈이팸 가족 여러분들의 주식 수익률을 높이기 위한 채널이 존재하는 거지 단지 2차전지만을 긍정적으로 보기 위해서 이 채널이 존재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제발 부탁드리겠습니다. 2차전지 외에 다른 업종들, 다른 기업들에도 관심을 가지고 많이 봐주시기를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구독 모델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신청을 해주셔서 구독 모델을 새롭게 생긴 팀원분들과 런칭하는 데는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고민들을 하고 있는데 아직 협의가 되진 않았지만 결국 구독자분들과 전기차로 인해서 수익률에 많이 손실을 입으신 분들이 정말 어떻게 하면 수익을 낼 수 있을까, 그리고 어떻게 하면 안정적으로 포트폴리오를 유지해 갈 수 있을까, 그리고 결국 주식 투자로 최종적으로는 어떻게 하면 경제 독립, 경제적 자유를 이룰 수 있을까, 이론적으로 공부가 중요한 건 알겠는데 그 공부를 어떻게 실전 투자에 연결할지 정말 궁금하실 거예요. 그죠? 그리고 지금 구독 모델 신청해 주신 분들한테 질문을 받고 있는데 상당히 2차전지 이거 종목 어떻게 팔아야 돼요? 사야 돼요? 그런 1차원적인 질문은 제가 답변을 안 드리고요. 그거 말고는 굉장히 좋은 질문들이 많았습니다. 핵심은 안정적으로 중장기적으로 포트폴리오를 끌고 가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지, 그 다음에 제가 중요하게 보는 지표들은 무엇인지, 저는 어떤 루틴으로 하는지. 그래서 저도 당연히
그 이론적인 부분 못지않게 실전 투자와 관련된 매매 전략, 투자 전략, 매매 기준, 목표 수익률, 손절, 그 다음에 어떻게 매수 포인트를 잡는지, 매도 포인트를 잡는지, 그거에 대해서 이론과 실전이 좀 결합이 된 구독 모델을 만들고 싶어서 협의가 되는 대로 제 투자 금액 1,000만 원 또는 조금 더 증액할 수 있다면 2,000만 원 정도를 실제 그 돈을 유료 구독 모델 들어주시는 분들이랑 한번 그 계좌를 운영해 보면서 이 종목은 이렇게 해서 투자 포인트를 잡았고, 이렇게 해서 수익 실현을 했고, 이렇게 해서 손절을 했고, 그래서 실제 실전 투자를 하면 좀 더 유료 구독 모델 들으시는 분들이 조금 더 훨씬 재밌고, 실제 이제 돈이 깨지고 실제 수익이 나고 실제 손절을 치고 실제 수익을 내는 거니까 더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지 않을까. 그게 약간 어떤 유사투자자문이나 이런 리딩의 문제로, 그래서 제가 그 금융투자교육원에서 만약을 대비해서 이제 유사투자자문 교육까지 받았는데, 그게 법적으로 어느 정도 선까지 허용이 되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충분히 확인을 하고 실 계좌를 투입해서 실전 투자로 좀 도움되는 영상을 유료 구독해주시는 스터디 멤버십 회원분들한테만 좀 제공해 드리려고 하고 있으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 아마 내일까지만 10월 30일까지만 구독 모델 신청을 받는다고 하니까 많은 신청해 주셔서 저하고 같이 진짜 매주 매일 매월 시황도 체크하고 종목도 체크하고 메가 트렌드 성장 산업도 체크하고 매매 전략도 짜고 투자 전략도 짜고, 그래서 결국은 최종적으로는 주식 투자로 경제 독립, 경제적 자유를 이루는데 페이스메이커 역할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신청해 주셔서 저하고 같이 스터디하면서 실전 투자까지 연결되는 그런 주식 투자로 재밌게 그리고 즐겁게 그리고 실제 수익까지 내는 공부를 하셨으면 너무너무 좋겠습니다. 유료 구독 모델 정말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차전지 최근 기사 현황 보시면 배터리 니켈 수요가 2030년까지 133만 톤 증가한다는 것 자체가 여전히 3원계 배터리가 견조하다는 것을 이 니켈 수요에서 반증을 하고 있습니다. IRA 배터리 3사 혜택 더 늘었다. 이제 완전한 최종 계획안이 나와죠. 그래서 12월 달부터 시행이 됩니다. 정의선 현대차 인도범위 상장 투자 늘린다. 현대차가 잘 돼야 돼요. 현대차, 기아차가 잘 돼야지 거기에 들어가는 밸류체인인 SK온이 살아나고 삼성 SDI가 살아남는 겁니다. 앞으로 6년 투자 분수령, 탈탄소 전환 여력은 포스코의 위기 돌파 전략이고요. 전고체 46파이 공략 나선 삼성 SDI와 스텔란티스. 삼성 스텔란티스 인디애나 공장이 양산이 시작됐죠, 10월 달에. 그래서 33기가와트 1차 분이고요. 2차 분이 32기가와트로 총 65기가와트가 인디애나 코모도 공장에서 차곡차곡 양산이 진행됩니다. 그래서 삼성 SDI도 이제 내년부터는 대략 7,600억의 NPC 첨단 생산세액 공제를 받을 전망입니다. 국내 유일의 음극재 생산, 유일의 음극재는요 흑연 기준입니다. 수익성이 휘청하고 있다. 그래서 정부 지원이 절실하다는 거고요. 에코프로가 벌써 창립 26주년이 됐네요. 이동채 회장님이 통합 양극재 사업으로 위기 극복하겠다고 했죠. 그래서 인도네시아, 그 다음에 어디죠? 에코프로 이노베이션이 북미의 이 네바다 리튬 광산 개발 승인 받았죠. 그 다음에 중국 배터리 기업 S볼트, 요게 이제 8위권인데 유럽 사업 철수하죠. 독일의 공장 2개나 중단을 했습니다. 바로 유럽하고의 무역 분쟁, 엄청난 그 관세로 인한 판매 부진의 직격탄을 맞고 있죠. 그래서 S볼트 같이 하위권 중국 배터리 업체는 다 나가 떨어질 것 같고요. 아마 CATL 정도가 살아남고 BYD 관세 적용되면 많은 부분에 타격을 입을 걸로 보여요. BYD는 배터리 쪽보다는 실제 전기차를 판매하는 쪽이니까 BYD도 상당 부분 유럽의 상계 관세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이고요. 아마 CATL 정도가 살아남을 것 같은데 CATL도 유럽에서 LG 엔솔한테 계속 점유율을 많이 뺏길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정부가 캐즘을 겪고 있는 2차 전지하고 더 2차 전지보다 훨씬 업황이 어려운 석유화 경쟁력 강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금융 지원을 하겠다고 밝혔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부정적인 기사는 계속 나옵니다. 바닥 뚫고 지하실로 가는 2차 전지 하락의 끝은 어디인가. 실제로 부정적인 부분도 있습니다. SK온의 현대차 미 합작 공장이 8개에서 4개 라인으로 축소된다고 하는데, 이거는 전략적인 현대차 측면에서 속도 조절하는 그런 측면이 조금 크다고 보고 있고요.
포스코 2차전지 미래를 향한 절치부심 혁신 속도 올리는 장인환 회장. 장인환 회장님 처음에 취임할 때 2차전지 사업을 굉장히 줄이는 거 아니야. 정통 철강맨 이라는 미명 아래 상당히 우려가 있었는데 전혀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다. 2차전지 투자를 여전히 지속을 하고 있습니다. 테슬라가 4분기에 미국의 가격을 파격적으로 할인한다고 합니다. 당연히 이 테슬라의 점유율이 계속 올라오고 있죠. 현대기아차 엄청 잘 팔리죠. 포드도 다시 판매량이 회복되고 있죠. 미국에서 BMW 올라오고 있죠. 스텔란티 올라오고 있죠. 그러니까 그 중에 가장 현대기아차 2위입니다. 2위. 제치고 2위인데 현대기아차가 심각하게 견제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2차전지 수익률 1월 달부터 여전히 21% 빠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최고점 대비는 62% 빠지고 있고요. 다시금 LG에너지솔루션이 주가가 올라오면서 1월달 연초 주가를 회복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41만원하고 43만원 이 중요한 가격의 분기점에서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큰 밸류로 보면 40만원에서 44만원 사이입니다. 고려아연이 결국은 M&A 분쟁 때문에 시가총액 2차전지 단에서는 3위까지 올라왔습니다. 삼성, SDI는 LG화학을 제쳤고요. 그 다음에 SKC가 여전히 플러스 수익, M 플러스 수익. 근데 SKC나 M 모두 지속적으로 수익률 회복세가 계속 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플러스긴 한데. 대주전자재료 오늘 7%대 급등 나오면서 25% 수익률 견조하게 유지하고 있고요. 장비단에서는 피롭틱스하고 PNT 정도가 플러스 유일한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DI동일이 31% 수익 나고 있고요. 25년 유럽연합에서 신차 평균 배출량을 15% 이상 감소 발표에 따라 이 CO2 배출 규모 15%를 위반하면 총 510억 이상의 유로 벌금 효과가 납니다. 그러니까 이 방법은 전기차 신차를 계속 많이 만드는 방법이 가장 완성차 업체에서는 가장 효과적입니다. GM의 전기차 사업부의 이 공헌이익, 이거 제가 설명드려도 되는데 공부 차원으로 공헌이익이 뭔지 한번 검색을 해보세요. 상당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제가 공부 차원에서 댓글로 달아주세요 해서 바로 공부한 내용을 댓글 다시는 분은 그분은 분명히 크게 수익 나실 겁니다. 그렇게 딱 자기 공부한 거 댓글 달아주시는 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GM은 4분기에는 공헌이익이 흑자 전환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내년 GM의 전기차, 왜 GM이 중요하냐? 워낙 LG엔솔, 그 다음에 심지어 이제 삼성 SDI까지 국내 배터리 업체에 상당한 영향력을 미치는 완성차 업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빌리언 달러에서 4빌리언 달러까지 수익성 개선이 재확인됐고요. 배터리 가격 하락하면 완성차 업체에서는 올해 3분기부터 가파르게 이 배터리 가격 하락이 완성차 업체에서는 나쁠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3분기부터 전기차 판매량이 배터리 가격 하락분에 따른 기대 효과가 3분기에 가장 본격화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보급형 신차도 역시나 3분기를 기점으로 쏟아져 나옵니다. 물론 올해 3, 4분기보다 내년에 더 큰 물량의 다양한 완성차 업체로부터 당장 유럽에서만 25,000유로 이하의 신차가 약 11개 종이 쏟아져 나오고요. 미국 역시도 GM, 포드, 테슬라 포함해서 10개 이상의 신차가 특히 보급형, 그러니까 미국 그 가격 완성차 기준으로 4만 달러 이하, 3만 5천 달러 수준의 완성차 신차가 한 7종에서 8종이 쏟아져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테슬라 역시도 내년 1분기에 모델 Y 주니퍼가 보급형으로 출시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모델 Y 주니퍼가 지금 이미 어디죠? 그 상하이 기가팩토리에서 모델 Y 주니퍼가 어디죠? 상하이 기가팩토리에서 지금 테스트 중이라고 합니다. 사이버트럭까지 양산이 되면 내년에는 일론 머스크가 대략 20%에서 30% 매출 성장 나올 거다. 출하량 성장 나올 거라고 밝혔고요. 모델 3 롱레인지 모델 RWD가 7월 달에 출시됐는데 페이스리프트 요게 세액공제 후 34,000불까지 떨어집니다. 배터리는 82kWh 쓰는데요. 배터리 용량 축소되고 플랫폼 단순화 시켜가지고 세액 공제하면 3만 불 내외까지 떨어뜨린다고 합니다. 그러면 미국 내 보급형 전기차도 3원 개 사용해서 안 써도 3만 불 내외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3원 개의 점유율이 미국에서는 떨어질 일이 상당히 적겠구나. 플랫폼 단순하고 배터리 용량 축소했더니 세액 공제까지 하면 3만 불 내외 테슬라 모델 3 롱레인지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GM이 34,000불대 에퀴녹스 25년 버전을 출시하면 이게 세액 공제하면 내연기관차 에퀴녹스 24년 버전보다도 더 싸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점점 배터리의 페리티 구간이 오는 겁니다. 배터리 페리티가 뭐죠? 휘발유차의 가격이랑 전기차의 가격이 동일해지는 구간. 그게 내년 골드만삭스가 26년 예상을 했죠. 9월 달에 미국 전기차별 판매 데이터 보니까 테슬라 다시 회복이 됐어요. 58,700대 페이스리프트 모델 나오면서 17%가 증가했고요. 다만 이제 9월 달에 현대기아차가 상당히 좀 부진했습니다. 현대기아차가 17% 빠진 1,532대를 기록했고, GM이 역시나 9월 달에도 10,000대 넘게 팔면서 54% 성장했습니다. 그 다음에 스텔란티스가 상당히 부진했고요. 도요타가 6%, 그 다음에 포드가 23%, 그러니까 GM이 아주 9월 달에 독보적으로 약진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BMW가 나름 선방했습니다. 2% 정도 빠지면서 미국에서 BMW 판매량이 좀 올라오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벤츠가 9.7%, 여기는 이제 중국산 배터리 안 쓰라고요. 그래서 벤츠가 9.7% 성장했고요. 테슬라 제외하고는 미국 전기차 판매량이 8.7%, 아마 현대기아차 상당히 부진한 게 영향이 컸고요. 전체 미국 전기차 판매량은 9월 달에도 1.2% 성장했습니다. 반면에 미국보다 유럽에서 훨씬 좋았어요. 유럽에서 YY로 14% 증가했고 5개월 만에 플러스를 기록했습니다. 독일도 7월 달에 마이너스 30% 역성장했고요. 독일이 8월 달에 60% 역성장했는데 독일이 5% 성장했어요. 플러스가 됐고요. 영국은 20% 넘게 성장 나왔어요. 그 다음에 프랑스 여기도 7, 8월 달에 박살났거든요. 마이너스 60%에서 9월 달에 얼마까지 회복됐냐? 마이너스 16%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러니까 영국은 계속 플러스고요. 7, 8, 9 계속 20% 넘게 올라가고 있고요. 프랑스하고 독일이 급격하게 회복되면서 9월달 유럽의 전체 판매량이 14% 증가했다. 굉장히 긍정적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테슬라의 상하이 기가 팩토리에서 드디어 저가 모델 Y 주니퍼 시험 생산 펄테스트 하고 있죠. 그래서 내년 1분기 출시를 기대를 하고 있고요. 스텔란티스가 25년 시 배출 목표 때문에 얼마죠? 15% 감산해야 돼요. 15%. 킬로미터당 95kg을 만족하기 위해서 올해 11월 달부터 내연기관차 감산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내연기관차 감산하는 물량을 어디에 늘리겠죠? 당연히 전기차에 늘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 다음 미국 정부 디테일하게 말씀드리면 IRA 첨단 제조 생산 세액공제, 세액이 아닙니다. 세액입니다. 세액공제 NPC 최종 가이던스를 발표했고 12월 27일 2달 뒤부터 시행을 합니다. 미국 내 생산 판매하는 배터리 셀에 대해서는 킬로와트 시당 35달러를 세액공제를 하고요. 배터리 모듈에 대해서는 킬로와트 시당 10달러. 배터리 소재, 요게 특징적이에요. 배터리 소재에 들어가는 생산 비용, 소위 말하는 직간접비, 임대, 가공비, 요거 10% 세액 공제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거보다 더 핵심, 팩이냐 모듈이냐 논란의 여지가 있었습니다. 배터리 팩이 아닌 모듈을 세액 공제 대상이라고 지정했습니다. 그러니까 배터리 모듈이 바로 이 첨단 제조 생산 세액 공제의 대상이 된다. 그게 특징입니다. LG엔솔하고 스텔란티스의 캐나다 합작 공장인 넥스트 스타 에너지가 연 49.5 기가와트시의 배터리 모듈 양산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25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셀 생산에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국의 S볼트, 파리권이에요, 파리권. 요게 2개의 독일 공장을 잠정 중단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중국의 하위 업체들은 유럽에서 계속 도태되고 계속 퇴출되고 있습니다. 재개 시점 미정입니다. GM의 3분기 전기차 판매 누적 대수는 7만 대를 돌파했고요. 59.7%의 성장이 나왔습니다. 9월 달에 2차 전지 전체 수출액은 7억 달러를 기록했고요. 자, 이제 전월 대비 MOM 데이터가 중요합니다. YOY는 이제 큰 의미가 없습니다. 1.4% 감소했고요. 리튬이온 전지 수출액은 MOM 전월 대비 4.1% 감소한 4.7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거의 최바닥 수준의 가격, 최바닥 수준의 수출 중량, 최바닥 수준의 수출액 계속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기차용 수출은 처음으로 3개월 만에 MOM으로 0.6%가 증가한 0.6억 달러를 기록했고요. 수출 중량 역시 중량은 11.2%가 MOM으로 증가했습니다. 3개월 만에 1,442톤을 기록했습니다. 수출 단가는 MOM으로 9.5% 감소한 42.8달러를 기록했는데 ES 쪽 성장이 상당히 눈부십니다. ES 수출 3억 달러를 기록했고요. 수출 중량은 14,236톤을 기록했고요. MOM으로는 수출 중량이 4.9% 감소했지만 수출 단가는 킬로그램당 20.8달러로 오히려 MOM으로 4.2% 증가했습니다. 트럼프의 당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전체 데이터를 보면 해리스가 앞서고 있지만 경합주에서 트럼프의 지지율이 올라가면서 상당히 트럼프의 당선을 기정사실화하는 언론 기사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어서 그 부분이 확실히 2차 전지 주가에 엄청난 부담이 됐습니다. IBK, 하나, 다월, 유안타, 미래, IM, 키움, 유진, 삼성증권 레포트를 참고했습니다. 그런데 IRA 폐지를 반대하는 하원 공화당 의원이 상당수 많고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미 바이든이 전기차 보조금을 유지하기 위한 금전적인 부분을 빠르게 실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트럼프를 지지했던 소위 말하는 기초석유화학, 정통석유화학 업체도 이 IRA 첨단 생산 세액공제를 받으면서 기조가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이 친환경 업체뿐만이 아니라 트럼프를 지지하던 전통 석유화학 업체들 또한 이 IRA 폐지 관련돼서 반대 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미국 전기차 배터리 투자에 관련돼서 이미 엄청나게 많은 돈 3천억 달러가 초과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만약에 트럼프 때문에 속도가 지연되거나 제동이 걸리면 미국 전체 자동차 산업 자체의 위기가 도래하기 때문에 절대로 이 트럼프가 IRA 법안을 미국 자동차 전체 산업의 근간을 흔들기 때문에 쉽지 않다. 상당히 어렵다고 보고 있고요. 트럼프는 중국 업체를 오히려 미국에 우회적으로 꼼수를 써서 간접 진입하는 것을 철저하게 차단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트럼프는 자율주행 규제를 완화할 경우에 오히려 전기차는 자율주행이랑 뗄래야 뗄 수 없는 전기차와 자율주행은 바로 1+1 개념이기 때문에 K 배터리한테는 이 자율주행 규제를 완화한다는 것은 당연히 긍정적입니다. 25년도부터 미국도 본격적으로 2차 전지와 배터리와 이 전기차의 턴어라운드는 가시화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그다음에 메리바라가 계속 이 전기차에 대한 끊임없는 투자, 전기차가 흑자 전환해서 포드처럼 힘들어지는 업체도 있지만 GM처럼 테슬라처럼 이번에 테슬라 3분기 실적 잘 나왔죠. 자동차 부분도 실적이 개선됐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테슬라 일론 머스크가 내년에 출하량이 20에서 30% 증가한다고 밝혔습니다. LG엔솔도 보급형 제품, LG엔솔 실적 발표 나왔죠. 보급형 제품 수요 증가에 따라 LFP는 최초로 셀투팩 기술을 적용한 것을 확대하고 그 다음에 공정을 단순하고 부품을 최소화해서 원가 경쟁력을 최대한 끌어올리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기존 미드니켈의 업그레이드 버전, 더 높은 에너지 밀도를 가진 고전한 미드니켈을 확대하겠다고 했습니다. 이것도 역시 중저가를 확대하기 위함입니다. 오창의 4680 배터리는 올해 12월 달에 샘플 양산한 다음에 다수의 고객사랑 협의를 하고 있다고 하죠. 벤츠 계약 물량도 아마 4680 배터리, 원통형 배터리가 아닌가 추정하고 있죠. 26년에 미국 애리조나 공장에서도 원통형 배터리 4680으로 공급 계획을 갖고 있고요. 정부가 K배터리 발전 전략 드디어 나왔는데요. 이게 얼마나 구체화돼서 적극적으로 실행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겠지만 K배터리 발전 전략이라고 해서 2030년까지 배터리 산업에 최대 100조의 금융 지원을 하겠다고 했고요. R&D 투자를 약속했습니다. 특히나 차세대 전고체 배터리 그리고 리튬 같은 핵심 광물 확보 지원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정부가 2030년까지 최대 100조의 금융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LG화학 실적 발표 나왔는데요. 25년도에는 양극재 출하량이 25% 증가한다고 했습니다. 이 25%가 절대 작은 수치가 아닌 게 에코프로비엠, LNF 올해 다 마이너스의 출하량을 예상합니다. 유일하게 LG화학 플러스 20%, 네, 물론 LG화학도 연초에는 40% 증가를 예상했지만 거기서 반토막 20% 출하 증가를 예상하고 있고요. 다음으로 포스코퓨처엠이 약 20% 출하 증가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에코프로비, LNF 다 마이너스 출하량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연간으로요. 그 다음에 판가는 LG화학 역시도 리튬 가격 빠진 거로부터 벗어나지 못해서 40% 가까이 굉장히 보수적으로 좀 엄청 과도하게 40% 가까이 판가 하락을 내년에 빠진다고 그렇게 예상을 했습니다. 일단 컨퍼런스 콜에는 그렇게 밝혔고요. 설비 투자도 상당히 보수적으로 4조에서 2조 중반까지 떨어뜨리겠다고 했습니다.
물론 이거는 내년에 LG엔솔의 전기차 판매, LG엔솔의 신차 중저가 전기차 판매량에 따라 배터리 출하량이 조정되면 설비 투자는 언제든 늘어날 수 있다고 봅니다. 26년부터 본격적으로 외부 판매 비중을 확대하겠다고 했습니다. 이미 LG화학은 도요타와 직접 계약을 맺었죠. 현금 흐름이 플러스 유지로 계속 되고 있기 때문에 81.84%에 해당되는 엄청난 양의 LG엔솔 지분 매각. 사실은 이 LG엔솔 지분 매각 일부만 해도 그 돈으로 양극재 캐파 더 늘릴 수 있는데 왜 그렇게 안 하는지는 회사 뭐 자체 사정이 있을 거라고 보는데 그런 부분이 좀 안타깝습니다. 포스코 퓨처엠하고 에코프로비엠하고 LG화학의 캐파 차이가 좀 나기 때문에 물론 당연히 에코프로비엠 이제 너무 중요한 실적 발표 이제 10월 31일 날 나오죠. 그 다음에 11월 3일 날 에코 프렌들리 데이 그때 아마 출하량 27년 71만 톤 이거 대폭 축소될 거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스코 퓨처엠이나 에코프로빔 대비해서는 너무 이 출하량이 적기 때문에 26년 기준 20만 톤이니까 이 상당히 보수적으로 잡았다. 그래서 LG엔솔 지분 매각한 거를 좀 더 출하량 확보에 왜냐면 계속 외부 판매 비중이 늘어나니까 그런 부분은 조금 안타까운 사실입니다. 3분기 매출 LG화학 실적 나왔죠? 요거 LG화학 IR 자료입니다. 12조 6,700억이 나왔고요. 영업이익은 4,980억이 나왔습니다. 영업이익이 작년 4분기 바닥 찍고 이제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올라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석유화학 쪽에서 소폭이나 매출 감소했지만 다행히 그래도 매출단에서 선방했어요. 이익은 상당히 부진했지만 그 다음에 이제 그 첨단 소재 쪽이 10억, 100억, 1000억 쪽 1조 7천억 1조 7천억 정도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LG 에너지 솔루션 쪽이 6조 8천억 매출 계속 증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파만농하고 이제 생명과학 쪽이고요. 석유화학이 4조 8천억 4조 8천억인데 여기 보면 그 아크릴, ABS, PVC 그다음에 이런 고부가 가치 소재가 늘어나야 됩니다. 그런데 아직도 여전히 저부가 가치인 NCC가 2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비중이 줄어들고 요 위에 넥솔루션이랑 ATM, 아크릴 요런 쪽 판매가 계속 늘어나야지 당연히 고부가 가치를 많이 팔아야지 석유화학 업체의 실적은 드라마틱하게 개선될 건데 아직도 NCC라든지 PO의 비중이 높다. 그 다음에 역시 첨단 소재인데요. 첨단 소재 여기 보면 전지재료 출하 그 다음 판매 가격이 소폭 하락했고 수익성 뭐 환율 영향으로 전분기 대비 소폭 하락했다고 했는데 지금 1,500억 중에 양극재가 대략 500억 정도 이익을 냈습니다. 500억 정도. 양극재 첨단 소재 사업부에 양극재가 500억 정도 이익을 냈고요. 요게 아마 양극재 5대 천왕 중에는 가장 높은 이익률을 여전히 LG화학의 양극재 첨단 소재 내 양극재가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하량하고 가격이 모두 떨어졌지만 물론 에코프로비엠, 포스코퓨처엠 실적 나와봐야지 알아요. 여태까지 나온 거 중에서는 가장 양극재 업체가 사실 앞으로 나올 에코프로비엠이나 포스코퓨처엠 대비해서도 수익성 측면에서는 양극재 원탑이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고요. 나머지 양극재를 제외한 뭐 기타 소재, 편광필름 소재, OLED 소재 이쪽도 되게 선방했어요. 첨단 소재가 지금 석유화학 부진하는 거를 하드캐리하고 있고요. 에너지 솔루션은 유럽형 물량도 확대됐고 북미 조인트벤처 물량도 확대됐고 ESS에서 2배 가까운 성장이 나오면서 물량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중요한데 10%밖에 안 돼요. 이게 20%까지 확대는 될 거지만 상당히 부진한 모습이지만 어찌됐든 매출과 이익 성장은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ES 쪽에서 78%의 성장이 나오고 있다는 거죠. 캐펙스 투자가 석유화학이 지금 3분기 때 1,600억이 들어갔고요. 요거 굉장히 중요해요. 캐펙스 투자하고 R&D 비용. 첨단 소재가 2,650억이 들어갔고요. 파만농이 530억, 생명과학 쪽이 130억이 들어갔어요. 총 그래서 약 5천억에 가까운 캐펙스 투자가 들어갔다. LG화학은 첨단 소재 500억, 1,500억 중에 양극재가 559억이네요. 정정합니다. 500억이 아니라 559억. OP 마진 6.8%입니다. 포스코 퓨처엠, 에코프로비엠, LNF, 코스모 신소재가 달성 못한 이익률입니다. OP 마진. 최근 4개 분기 중에 LG화학 그 양극재 사업부의 영업이익률, OP 마진이 제일 높은 그것도 압도적으로 제일 높은 수준입니다. LG엔솔 북미하고 유럽에서 160기가와트 시에 최근 배터리 공급 계약을 맺었고요. ESS 같은 경우는 전력망 프로젝트 수요 증가 때문에 얼마요? 2배 이상의 매출 증가를 이뤘습니다. 그래서 영업이익률 6.5%를 기록했고요. 가동률 떨어지는 거에 대한 부정적인 이슈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통력 전지 쪽은 가장 높은 가동률을 기록하고 있고요. 2170 포함입니다. 2170. 그 다음에 중국 남경, 그 다음에 미국 단독 공장, 애리조나 공장, 폴란드가 가동률이 제일 떨어진 50% 정도 수준을 기록하고 있는데, 르노 수주받은 거, 그 다음에 벤츠 수주받은 거, 이 물량들의 폴란드의 가동률을 최소한 75%까지는 올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간으로 LG엔솔의 영업 실적은 24년도 하반기에서 그게 만약에 최대 길어진다 그러면 25년 상반기가 바닥을 찍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하고 있고, LG엔솔하고 LG화학에서 모두 실적 관련돼서 상당히 보수적으로 전망을 했습니다. 25년도에도 여전히 차세대 배터리라고 할 수 있는 LFP 장마 고전압 단결정 미드니켈이 양산이 되고요. 25년도부터 LG엔솔도 LFP 배터리 생산이 확대됩니다. 왜냐면 르노 LFP 배터리 26년도부터 출하가 나가야 되죠. 그래서 규모와 단가 경쟁력에서 업계를 선도하면서 배터리의 선순환 체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테슬라 3분기 실적 잘 나왔는데 세미트럭 관련돼서 경쟁사 대비 50%의 낮은 비용으로 충전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게 하고, 주행거리는 최소 482에서 804km에 3년간 예상되는 연료 절감액만 2억 8천에 달한다고 합니다. 지금 테슬라의 세미트럭은 기가 네바다 공장에서 연 5만 대의 전기차 트럭 생산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세미트럭의 도로 운행할 때 배기가스는 다른 트럭의 20% 정도 수준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당연히 세미트럭에도 풀 셀프 드라이빙 FSD를 단계적으로 도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포스코 퓨처엠 관련돼서 24년도 기준으로 삼성 SDI 쪽 NCA는 대략 10,000톤 정도, 그 다음에 현대차 쪽 N87 하이니켈, 고성능 하이니켈 같은 경우는 N7,500톤을 예상을 하는데, 이 수치를 잘 기억해 두시면 좋겠어요. SDI는 대략 10,000톤이구나, 현대차에 들어가는 N87은 7,500톤이구나. 그럼 포스코 퓨처엠이 대략 총 몇만 톤이죠? 24년도 예상되는 게 11만 톤 언더예요. 그 25년도 예상되는 게 11만 7천 톤에서 13만 톤이에요. 그 중에 삼성 SDI NCA 쪽은 10,000톤이고 현대차형 N87은 7,500톤이구나. 근데 스텔란티스 조인트벤처 미리 앞당겨서 가동하는 것 때문에 25년도에 스텔란티스 물량, 당연히 이게 삼성 SDI 쪽이겠죠? 요거가 3만 톤이에요. 3배 이상 증가한다고 스텔란티스 물량을 예상을 하고 있고요. 현대차 EV4, 그 다음에 코나 EV에 들어가는 추가 생산분을 중급법인에서 생산 테스트하고 있는데, 현대차 쪽 들어가는 것도 하이니켈 양극재가 40% 이상 출하량이 증가하지 않을까. 그래서 내후년에 계속 빅뱅 폭발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LG에너지솔루션 가동 중인 게 북미에서 97GW, 삼성에서 가동하는 게 33GW, SK온이 가동하는 게 22GW. LG화학이 북미에서 이제 테네시가 연간 6만 톤까지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요. 포스코 퓨처엠 연간 3만 톤, 아마 요 3만 톤이 스텔란티스 물량일 것으로 보여요. 에코프로비엠이 연간 4만 5천 톤. 근데 요거 연기됐죠. 포스코 퓨처엠도 1년 정도 연기됐습니다. 전액 같은 경우가 동아기업이 건설 중인 게 8만 6천 톤, 요거 4분기에 시생산되고요. 덕산테코피아는 연간 6만 톤 완공됐죠. 근데 드디어 덕산테코피아 하반기에 양산된다고 하고요. 솔브렌 홀딩스 5천 톤 가동 중인데 연간 8만 톤, 8만 톤 24년 연말에 예상된다. 자, 이거 셀 양극재 전액 다 지금 북미에서 공장 지어놓은 곳들이에요. 이거 첨단 생산세 공장 엄청 받겠죠? 그다음에 대주전자재로 실적 나오면 자세하게 업데이트 해드릴 겁니다. 3분기 예상되는 매출은 대략 한 640억에서 660억 정도고요. 영업이익은 대략 75억에서 한 85억 정도입니다. 형광체, 여전히 매출 포지션 큰 거는 전도성 페이스트하고 형광체인데, 이거는 기존 사업부가 계속 꾸준히 점진적으로 실적이 좋아지고 있어요. 3분기, 4분기 모두 실적 좋을 것으로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실리콘 응급제가 못해도 대주전자재는 기본적으로 전도성 페이스트랑 형광체 사업부가 상당히 캐시카우를 잘 깔아주고 있다는 겁니다. 실리콘 응급제 약간 연말에 재고 조정하고 전방 전기차 출시 일정 지연 때문에 다소 보수적으로 잡는 거지, 실리콘 응급제 실적이나 매출이나 이익이 꺾인다는 얘기가 전혀 아닙니다. 성장률이 둔화된다는 얘기도 아닙니다. 실리콘 응급제가 전방 전기차 때문에 다소 지연된다는 겁니다. 지연. 취소, 중단이 절대 아닙니다. 형광체나 태양전지 전극재료는 오히려 재고 축적 수요 때문에 실적이 개선되고 있습니다.
대다수 전기차 소재 업체들 수요 둔화 우려, 그 다음에 전동화 속도 조절, 캐파 축소, 실적 부진 겪고 있죠. 그런데 실리콘 음극재는 전혀 다른 상황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EV3, 캐스퍼, 포르쉐 타이칸, 아우디 이트론 시장 기대치를 초과하는 실적을 지속 기대하고 있습니다. 실리콘 음극재 매출은 매출 추정치가 좀 깎였지만 여전히 올해 500억에서 600억, 그러니까 이거 전체 매출로 치면 30% 언더입니다. 그러다가 얼마까지 올라가냐? 2025년에 900억에서 1200억. 그러니까 약 40% 가까이 35에서 45%까지 매출과 이익 포지션이 커집니다. 그러면 전체 OP 마진이 커지죠. 왜? 실리콘 음극재의 마진율은 21%가 넘으니까. 형광체나 태양 전지, 전극재료나 전도성 페이스트보다는 훨씬 이익률이 좋으니까. 포르쉐가 판매 부진을 겪었죠. 포르쉐 전기차 판매량이 대략 7,400대를 기록했는데 YY로 25%가 꺾였습니다. 그러면 7,400대 요 수치를 기억해 두면 요거보다 조금만 회복돼도 포르쉐에 들어가는 실리콘 음극재의 실적은 드라마틱하게 개선이, 이게 거의 바닥 수준이라고 보면 좋아질 일만 남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포드하고 스텔란티스 쪽 프로젝트가 지연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기다 이제 실리콘 음극재 매출 사이즈는 100억 이상이 유지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연간으로는 최소 400억에서 500억 정도 실리콘 음극재 매출 사이즈를 보고 있습니다. 목이 많이 아프네요. 북미 신규 고객 사양 공급 올해 말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게 파나소닉을 통해서 테슬라발로 들어가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고요. 실리콘 음극재는 여전히 연평균 54% 성장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연평균 54% 성장하는 소재가 있을까요? 그 다음 실리콘 음극재 생산 능력 26년 만톤, 28년 2만 톤 체제를 예상을 하고 있고요. 만약에 2만 톤 요 사이즈까지 가면 요 사이즈 나오는 회사가 중국의 BTR, 그 다음에 샹샹이라고 있습니다. 샹샹. 요 두 개밖에 없어요. 그래서 실리콘 산화물, 실리콘 음극재의 영업이익 비중은 25년에 영업이익 비중으로는 캐파 조금 줄어들어서 30%대, 내후년 기준으로는 44%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좀 다소 보수적으로 잡은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내년에 한 35%, 26년 가면 50%까지 확대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고요. EV3랑 캐스퍼에도 들어가는 걸로 추정이 되죠. 근데 EV3가 8월 달에만 4,000대를 팔았어요. 그래서 이제 EV3 같은 경우는 월에 이제 10,000대씩 파는 차종이 되지 않을까. 그러면 EV3랑 캐스퍼가 9월 달에 판매량 EV3 제쳤죠. 그러면 캐스퍼 EV3가 양쪽에서 터진다? 실리콘 음극재는 판매량이 드라마틱하게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고요. 포르쉐 타이칸도 박살났다가 지금 꺾였어요. 올라가는 걸로 꺾였죠. 상승 추세로 전환했습니다. 그래서 대주전자재료는 오히려 가격이 떨어질 때마다 자꾸 받치는 세력들이 있는 것 같아요. 테슬라 공장별 캐파 보면 모델 요거 캐파 총 더해 보시고 확인해 보시고요. 분기별 판매 데이터 지금 3분기에 전체 인도량이 46만 2,890대 46만 대 예상했는데 그거보다 2,000대 더 높은 수치로 나왔어요. 요거 그리고 요거 밑에 거 상상인증권에서 참고했는데 손익트렌드가 손실 안 보는 데는 현대차, 기아차밖에 없어요. 도요타 하양, 혼다 하양, GM 하양, 포드 하양, 폭스바겐, BMW 죄다 하양이죠. BYD 상향이네요. 근데 요거는 포지션이 미국에선 아예 없고 이제 유럽에서 조금 늘어나는 건데 현대기아차가 그만큼 손익 트렌드도 좋고요. 재무 구조도 좋다는 건데 둘 다 개선되죠. 주주 환원율도 35%까지 올린다는 거고요. 중국 시장 노출도 상당히 낮죠. 5% 언더죠. 그래서 현대기아차 밸류체인, 현대기아차 실적 나온 거 보고 기아차 최대 실적 나왔고 현대차 영업이익 조금 깎인 거 보고 부정적으로 얘기하는데 상당히 실적 선방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2차전지 밸류에이션 올해 평균 93배에서 내년에 46배까지 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26년에 이제 정상적인 수준인 32배 수준까지는, 그래서 2차전지는 3년에서 5년 끌고 가자는 게 오히려 고밸류션일 때는 보유하고 있다가 그만큼 성장률이 급격하게 둔화돼서 저밸류션을 떨어질 때 매도하는 게 합리적이고 정확한 포지션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내년 밸류에이션으로 보면 포스코홀딩스 상당히 매력적이고 삼성 S 상당히 매력적이고요. LG화학 엄청나게 매력적이고요. 그 다음에 밸류에이션 측면으로만 보면요. 그 다음에 내년 밸류에이션 보면 대주전자재료도 44배, 솔브레인 9배, PNT 7배 요 정도가 대주, 솔브레인, PNT
LG화학, 포스코홀딩스, 삼성 SDI. 밸류에이션 측면으로는 이 정도가 좀 매력적으로 보이고요. 매출 증가율로 보면 올해 유일하게 역성장 안 할 것으로 예상되는 거는 코스모 신소재로 보입니다. 매출 사이즈가 작아요. 그래서 양극재 단에서는 코스모 신소재를 제외하고는 LG화학이 가장 실적 선방할 것으로 보이고요. 포스코 퓨처엠도 실적 선방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LG화학이 이제 내년에 58조에서 한 59조 매출 사이즈의 영업이익은 한 3조 6천억까지, LG화학도 내년에 아주 영업이익이 100% 넘게 드라마틱하게 개선될 것으로 보이고요. 뭐 전부 LG에너지솔루션도 내년에 영업이익 180% 증가할 것으로 보이고, 포스코 퓨처엠도 170% 증가할 것으로 보이고, 뭐 에코프로비엠도 내년에는 1000% 가까이 영업이익 증가할 것으로 보이고, 네, LNF도 적자에서 흑자 전환한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코스모 신소재도 내년에는 뭐 영업이익이 300% 증가한다고 보여서 다 내년에 실적 추정치는 엄청나게 증가한다고 잡아놨습니다. 근데 이제 매출을 보면 매출은 사실은 가장 드라마틱하게 늘어나는 거는 코스모 신소재입니다. 코스모 신소재. 그래서 코스모 신소재가 6천억대 매출에서 25년도에 2조 1천억대 매출 기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요거 수급 가져왔는데 LG엔솔이 최근에 다시 기관 수급이 붙고 있습니다. 외국인 수급도 붙고 있고요. 그래서 LG엔솔에 대한 관심은 여전히 뜨겁다. 보험, 투신, 연기금, 뭐 사모펀드 골고루 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포스코홀딩스. 포스코홀딩스도 주구장창 팔다가 외국인 기관 오늘 동반 순매수가 들어왔는데 보험, 투신, 연기금에서 들어왔어요. 추세적으로 좀 이어질지는 두고 봐야 되는데, 지금 33만원 뭐 요 가격대, 34만원 가격대는 상당히 매력적인 가격으로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PBR 기준으로 뭐 0.58배 뭐 이런도 PBR 1배가 한참 안 되는 수준입니다. LG화학도 역시나 외국인 기관 쌍매수가 들어왔는데 보험, 투신, 사모펀드 이렇게 들어왔고요. 그나마 LG화학은 샀다 팔았다 했지만 그래도 연초부터 8천억 순매수한 거고요. 여기 보시면 포스코홀딩스는 5천억, LG에너지 100만, 1000만, 억, 10억, 100억, 1000억. LG에너지솔루션 연초에 꼴랑 1000억이에요. 그러니까 누적적으로는 압도적으로 LG화학이 기관 순매수세가 많습니다. 그 다음에 포스코 퓨처엠, 제일 수급 안 좋은데 포스코 퓨처엠도 외국인 기관 동반 순매수가 들어왔어요. 다 연기금도 들어왔고요, 투신도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오늘이 뭔가 무슨 10월 오늘 28일 월요일인데 어떤 뭔가 분기점이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대주전자재료도 뭐 수급 좋지 않은데 그래도 꾸준히 외국인이 사고 외국인이 팔면 그거를 기관이 받치고 있습니다. 투신도 사고요. 그래서 연초부터는 대략 한 850억 정도 외국인이 샀고, 기관이 판 물량이 얼마 안 돼요. 32억이니까 기관 쪽에서 이제 조금 연속적으로 지금 4일 연속 순매수하고 있잖아요. 순매수세가 붙으면 탄력있게 가지 않을까. 외국인은 팔고 있진 않으니까요. LG에너지솔루션 요 일봉 차트 보시면 일봉에서는 큰 가격 38만원과 41만 9천원 요 박스권에 있는데 요거 강하게 돌파해줘야지 조금 탄력있게 주가가 움직일 거라 보는데, 다행인 거는 이게 지금 비싼 가격이 아니잖아요. 거래량이 조금 실리면서 다시 거래량이 좀 붙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월봉 가격인데 월봉도 비슷해요. 일봉에 있는 가격인 41만원 가격대 하고 이 월봉상에서는 바닥권 지지 가격이 33만원, 그러니까 요 사이 박스권 막 돌파하려고 말락 하고 있어요. 그 월봉상에서도 거래량이 좀 증가돼야 되는데 비싼 가격대가 아니니까 지금 거래량이 그렇게 의미 있게 증가되진 않는데, 일봉에서는 지금 거래량이 좀 의미 있게 증가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대주전자재료는 역시나 대주전자재료도 일봉상에서 10만 3천 원대를 여러 번 지지하는, 과거에 10만 3천 원대에서 강하게 돌파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최근에도 10만 3천 원은 크게 이탈하면 다시 반등 나오고, 근데 거래량이 없어요. 거래량이 없습니다. 거래량이 LG엔솔하고는 다른 모양이죠. LG엔솔은 바닥권에서 올라가는데 거래량 실리면서 올라가는 거고요.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그래서 오늘 LG엔솔하고 대주만 갖고 왔는데, 나머지 최근 흐름 좋은 것들 뭐 필에너지, TC스틸 바닥권에서 거래량 실리는 거 꼭 확인을 해보세요. 근데 대주는 올라가는데 힘이 없죠. 거래가 없습니다. 그래서 10만 5천원 가격이랑 12만 4천원 이 박스권에 갇혀 있는 상황입니다. 요건 월봉이고요. 월봉에서도 크게 보면 10만원대가 지지 가격인데 이탈하면 항상 이탈할 때는 기회를 줬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게 더 깨지면 요 87,000원, 87,000원대가 다시 새로운 지지 가격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차 전지는 계속 업데이트 해드릴 건데 사실은 포스코 홀딩스, 포스코 퓨처엠, 에코프로 BM, 에코프로의 실적이 있는 10월 31일과 11월 3일이 굉장히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 같고요. 지금 상황으로 오늘 의미 있게 대부분의 시가총액 대형주단에서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순매수가 들어왔습니다. 기관 동반 순매수가 들어왔고 추세적으로 이어질지는 지켜봐야겠지만 중저가 모델 테슬라를 비롯해서 계속 신차가 나온다는 거고요. 두 번째, IRA 첨단 생산세액 공제 관련돼서 배터리 모듈로 확정되면서 그 다음에 배터리 생산 비용 관련돼서 직간접비 10% 공제하는 내용, 그 부분이 당연히 국내 배터리 셀 업체한테는 수혜인데 규모로 보면 SK온 밸류체인이 가장 수혜 규모는 클 것으로 예상은 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 트럼프 당선이 유력시 되는 기사가 나오고 있는데 트럼프가 당선돼도 IRA 뒤집기는 상당히 어렵다. 그렇게 보고 있고 오히려 트럼프 당선은 중국이 우회적으로 미국 시장에 진출하는 게 완전히 차단되는 효과를 볼 것이라 보고 있고요. 트럼프가 지지하는 이 자율주행차의 성장은 전기차와 같이 갈 수밖에 없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이미 양극재 업체들, 배터리 셀 업체들 실적 나쁜 거 알고 있습니다. 그거는 새로운 이슈가 아니기 때문에 완성차 업체들이 과연 언제 4분기로 예상하는데 4분기에서 늦어진다고 한들 내년 1분기 정도면 드라마틱한 실적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고요. 그걸 반영해서 지금 외국계 레포트에서 삼성 SDI라든지 LG 엔솔이라든지 목표가를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가 올리는 종목들 잘 보시고 포스코 퓨처엠, 포스코 홀딩스,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관련된 실적 나오면 자세히 또 업데이트 해드리도록 하고 2차 전지 관련돼서는 최대한 좀 자주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2차 전지 외에 하이닉스라든지 HD 현대일렉트릭이라든지 제약바이오 관련된 기업들을 올려도 제발 봐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유료 구독 모델 내일 화요일까지 신청 받는다고 하니까 많은 신청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